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그날그날 특징주들을 짚어드리고 설명해드릴 이윤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될 내용 많이 드릴 테니까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본 영상은 전코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 채널에는 특징주 영상 말고도 다른 유익한 영상도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월 22일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코스피 코스닥의 간단 시황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특징주 역시 상승 하락 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으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애초에 출발부터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시 이전까지 다시 반등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10시 이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2700선이 깨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시장 막바지에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결국 마감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복을 조금 했다고 해서 다 회복된 건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35%,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3% 하락 마감을 하는 걸로 끝이 났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4일에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전후로 좀 위기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수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6,702억을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39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295억을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482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3,819억을 순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295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큰 매도세를 취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손절이건 이렇게 좀 그냥 정리를 하는 거건 최대한 좀 참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 종목을 정리를 하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바겐세일에서 시장에 풀어버리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은 패닉셀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월 22일 상한가 갔던 종목들 한 번씩 쭉 볼게요. 먼저 GSE,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해서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알파 홀딩스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대성에너지 역시 GSE와 같은 이유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 세력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러시아군을 진입시킴으로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긴장이 고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GSE 역시 이렇게 수혜를 입은 모습을 보입니다. 동사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완화가 되면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데 주의하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그랜드 엠파이어 지분을 49%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랜드 엠파이어는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최대 신발 생산 기지인 중국 신발 산업타운의 운영 관리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시장에서 중국 신발 산업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홀딩스 보겠습니다. 알파홀딩스는 한송네오텍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이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한송네오텍의 자회사인 신화IT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을 하여서 2차 전지 기업들에게 고성능 리드탭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이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모습 보이고요. 알파홀딩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니까
한국 네오텍까지 8%가량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종목들을 제외한 상승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SN, 미래생명자원, 일동제약 등등이 있는데 좀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상승 섹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주와 곡물 관련주가 있어요. 에너지 관련주로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그석유, 한국석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로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좀 이렇게 악재가 오히려 이러한 곡물 관련주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에는 오히려 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공시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을 나온 거고요. 이제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상장 당일에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4.7대 1의 저조한 청약률을 보이면서 공모가인 28,00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22,200원에 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금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인 거고요.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OCI가 바이오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 부강약품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거의 잡아먹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SN 같은 경우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했는데 또 이에 대해서 이 때문에 강세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NSN은 자전거 제조 사업과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ICT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제 정부가 일동제약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 등의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협력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모노기 제약이 보유한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고 2,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고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두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 공급에 차질 우려가 생기면서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팜스토리의 자회사인 서울사료가 러시아 연해주의 현지법인 에코호즈를 설립해서 옥수수, 귀리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죠. 자, 그럼 2월 22일 하한가 종목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2일 하락 종목도 역시 상승 종목에 버금가기 많죠. 자, 먼저 하락 섹터를 보자면 게임주가 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위기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몇 종목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코넥이라든지 룽투코리아가 있겠죠.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의 하락, 상직 카일룸 등의 이런 건설주들이 좀 하락을 보이는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한 휴마시스나 수젠텍 등의 코로나19 관련주 역시,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역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력 대선 후보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덕성과 애니능률 역시 좀 이렇게 큰 낙폭을 보이면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하락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I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게임주, 건설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이 기대감에 상승했던 종목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졌어요. UNI 같은 경우는 에디슨 EV 관련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으로 인해서 연일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다시금 하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자진 상패를 진행하기 위해서 맘스터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공개 매수가를
6,2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6,200원이 넘어가도 사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이 맘스터치 주식을 막 삼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불과 어제요. 그런데 이 맘스터치 측에서 6,200원 이상으로는 우리가 사줄 의향이 없어. 우리는 6,200원에 살 거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림으로써 다시 이런 발표 때문에 주가가 그냥 6,000원대로 그냥 바로 다시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역시 딱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모습을 좀 잘 보고 있죠. 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상 그리고 이제 성과상으로 적자 폭은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분위기 때문에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큰 하락을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스코넥은 이제 VR 게임 산업과 게임 콘텐츠 개발업을 영위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영상 내용 좋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다시 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